안녕하세요, 윤 반장님. 저는 조그만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정을 담아 서로 깨똑을 주고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현재 저는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오고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앞으로 더 전개될 일들이 더 두렵고 비참해서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러 가면 맞지 않다, 이혼을 하게 된다 말을 들었을 때도 사주 따윈 믿지 않는 저로선 서로 잘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런 사주, 위신, 걱정과는 달리 저의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통의 여느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하고 아내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처음은 그 짜증을 받아주다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 더 이상 그 상황을 이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도 혼자서 공부하고 알아서 하고 맡은 일을 하다 보니 아내가 무료한 일상을 보내느니 돈을 번다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경력 단절로 걱정은 했었지만 출근을 하면서 아내는 밝아졌고 활력도 생긴 것 같아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내가 출근할 때 옷차림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가는 겁니다. 회식도 잦아지고요. 몇 차례 타박을 주었지만 집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 마치고 온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계속해서 깨똑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깨똑 내용을 보니 친구라 하기엔 너무 애정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봤다는 건 아내는 모르지만 제 심장은 바닥까지 내려앉았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힘이 들고 그렇다고 이혼을 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잡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윤 반장님, 도와주세요. 나 SSI 사주 특별수사대의 윤반장. 의뢰자가 보내온 부인의 사주를 보면서 바람난 아내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자. 부인의 사주는 깊은 가을에 임자 일주로 태어났어. 불의 효용이 약해지는 시기에 임자 일주로 태어났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본인이 풀어내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사주 원국을 보니 첫째, 연지묘가 위치상으로는 조상자리지만 자식이 자리하고 있고 자리가 공망인고로 일찍이 또는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술이라는 아버지 자리와 상실된 자녀가 합의되어 있어 그 당시 임신기간 동안 유산 전까지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거나 또는 들떠 있었으리라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팔자상으로는 공망이기도 하고 일지와 자묘형을 하기에 제대로 된 착상이 어려웠을 것이고 둘째, 우리가 보통 인계수 일주가 토를 관으로 쓰는 바 어느 한쪽에 관해 완벽하게 만족하기라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팔자를 봐봐. 술과 축이, 술축의 정평관이 형살로 자리를 하고 있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보면 만족하기란 더욱 힘이 드는 거지. 우리 남편이 평소에 좀 바꿔줬으면 하는 속내를 계속해서 지니고 살고 있는 거야. 셋째, 일지자가 간여지동이지. 그거 외에도 술래자 격각을 하다 보니 일찍 인연된 술이라는 남편과의 격각 사이가 되고 시지에 있는 축과는 합의되어 있어. 직장이나 혹은 새로운 남자와의 인연과는 합의되고 인연된 남편과는 격각 사이를 사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 넷째, 천간에 드러나 있는 자식 을목은 부인의 사주에서 을신충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이와 정신적으로는 합이 맞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런 구조에서 의뢰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기해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인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어찌하면 좋을까잖아. 자, 42대운에서 신묘대운 보이지?
이때 세운이 해자 축으로 오게 되면 본인이 밖으로 풀어내고 싶어지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써먹어보고 싶어 하고, 아울러서 임자 입장에서는 해자 축년의 경쟁력을 키우고 싶거나 금전적 보상을 상대적으로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야. 팔자상 관의 욕구가 더 강해지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 팔자 모양대로 기해년에 직장을 구했고 당년 2020년에 경자라는 자가 들어오면서 부인 입장에서는 자자형을 하고 기존의 원국에 자축합을 하고 있잖아. 또 한 번의 자가 출현을 하게 돼. 자년이라는 분이 오면 술이라는 남편 외에 축이라는 직장 또는 밖의 남자를 바라보는 부인의 심리는 어떨까? 다른 사람이 나의 직장 혹은 외간 남자를 뺏어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불안해했을 거야. 묘하게도 2021년 신축년이 오면서 자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쟁적으로 뺏길 수 있는 축을 부인이 체포해버렸단 말이야. 그 기회가 온 거지. 축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떨까? 축이 오면서 축축자양이 되다 보니까 여지껏 온전히 지켜왔던 축의 정신세계와 환경을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야. 팔자의 구성과 세월의 분위, 그리고 환경, 사람, 천지의 묘한 기운이 부인이 그러하도록 밀어준 셈이라는 거지. 명리학적으로 부인의 팔자 구조상으로 본다면 부인의 행동 반경 안에 남자가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야. 그러나 내년에 부인이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남편에게 우선 팔자상으로 볼 때 부인의 심리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다. 우선 사주 구성상으로 볼 때 부인의 심리 상태는 어떤 이유로 유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유산이 됐다고 하면 본인의 자책감, 죄의식이 많단 말이야. 첫 아이의 애착을 보인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큰 상태를 먼저 알아달란 말이야. 두 번째,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레자 격각으로 인한 서로의 다툼 또는 발목 잡는 사소한 일들의 반복으로 인해서 부인은 현재 스트레스가 아주 큰 상태야. 임자 일주가 간을 완벽하게 쓰지 못함에서 오는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자 축년이 오면서 관의 부족함과 불만, 자기를 더 표현해보고 싶은 심정이 맞물려서 나온 거야. 그러나 내년 이민년이 오면 천간에서 나의 경쟁자의 출현으로 붙어있던 그 축이 떠나갈 수도 있고, 인년이 오면서 인묘공망인 부인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식을 봐서라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지라 봐진다. 알아듣겠나? 이계장, 브리핑한다. 실시. SSI 윤반장의 분석을 받은 본부는 생활 밀착 전담,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하고 8일간의 집중치료에 돌입했다. SSI에서는 부인이 아닌 의뢰자인 남편에게 처방을 내린다. 요즘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운 친분관계가 아니더라도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의뢰자가 고민하는 바를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오래 지나고 내년 인묘월이 오면 부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가 되어 오해를 푸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할 여건이 된다면 직장 정리를 하면서 움직임을 줘라. 그러나 이것은 부인의 상황을 억지로 떼어놓는 상황이 되므로 부작용도 예상된다. 제일 좋은 방향으로는 남편이 오히려 부인을 더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마땅하리라 보여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그마한 일로서 부인의 주장에 태클 거는 것을 삼가하라. 그러면 근본적 해결에 도달하리라 보여진다.